하루 자산 유출이 11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1개월 유입량이 지금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죠? 자, 4년 반감기마다 룰이 있어. 특징이. 비트코인 4년 반감기마다 1등이 항상 갈려. 누굴까 걔가. 2013년도 전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량 순위 1등 마운트 곡스. 아까 걔네 해킹 이슈로 파산됐습니다. 2017년도 1등 거래소 빗썸도 해킹 이슈 때문에 밀려났죠. 자, 2021년, 18년도인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1위를 먹어버리죠. 근데 4년 반감기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1위 거래소 자리에서 지금 내려올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코인 이슈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코인이랑 거래소가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코인이랑 거래소. 일단 거래소는 바이낸스 거래소 위험합니다. 우리 코인이슈 채널 2년 전 거 다 보시면 나와요. 진짜 저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바이낸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자체 생태계 코인인 BNB 코인. 이거 위험하다 말씀드렸었죠. BNB. 그리고 FTX의 FTT 코인. 위험하다. 그리고 루나도 한 몇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리고 와자르 X, 와지르 X. 얘네 위험하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된 게 바이낸스와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여태껏 바이낸스 때문에 수혜와 덕을 많이 봤던 트론 생태계 코인 다 포함입니다. 비트토렌트 아펜푸트 이런 애들 다 포함이에요. 트론 생태계까지 얘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무너지는 게. 지금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지금 11억 달러가 하루 만에 유출이 됐고, BNB 한때 220달러 선 위험. BNB 미친듯이 급락했죠 지금.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바이낸스 자산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OKX, 바이비트, 크라켄, 크립토닷컴, 후오비, 쿠코인 이런 거래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OKX 같은 경우는 홍콩 라이선스 신청하면서 거래량 지금 바이낸스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를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바이낸스 짜오장펑 사법당국이랑 43억 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43억 달러가 우리 원화로 계산을 하면 거의 5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개인 이런 보석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끊으면은 한 6조 달러 된다고 합니다. 6조 원. 이 43억 달러의 금액이 미국 역사상 7번째로 큰,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43억 달러. 그래서 지금 짜오장펑이 법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우리 자금 세탁 방지도 위반을 했고 다수의 범죄 이런 부분들 유죄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벌금 합의하겠습니다. 그리고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CEO를 CEO 리처드 텅,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14년 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새로 앉혔죠.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이지. 뒤에서 이제 짜오장펑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바이낸스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 아니냐,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이제는 꽃길만 걸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미국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미국 재무부랑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웃긴 게 재무부가 또 사법권이 있어. 웃긴 게, 우리 러우 전쟁 딱 터졌을 때 미국 재무부 제니 옐런 누님이 러시아의 그 주식들을 다 잠가버렸죠. 달러 기업들이랑.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재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로 그냥 다이렉트로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냐면은, 짜오장펑이 이렇게 지금 표정이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표정이.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제 나왔는데, 자기가 있었던 유죄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했고, 이제 어떤 조항들이 삽입이 됐냐면, 사실상 바이낸스는 이제 미국에서는 영업을 못 합니다. 이제 영업이 아예 불가능해요.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정부한테 이제 3년 동안 감시를 받아야 돼. 3년 동안. 그리고 바이낸스가 기록하는 장부나 이런 시스템에 미국 정부의 이런 그 요원들이 5년 동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자, 바이낸스 포함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돈을 버는
돈을 버는 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막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거래량에 따라서 차익, 거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죠. 그거는 옛날 얘기. 2017, 2018, 뭐 거래 수수료만 몇 조 원을 벌었다, 뭐 업비트가 뭐, 그렇게 벌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래소들 다 현물 거래 수수료 무료입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이제 수익 구조가 있냐면, 요거는 또 이제 좀 위험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순화해서 맛배기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상장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해당 알트코인을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띄었다 떨어뜨렸다, 그 차익에 대한 실현, 그 부분 있고, 그리고 각종 에어드랍이라던가 아니면 뭐 ICO라던가 IO라던가 런치패드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알트코인을 이제 우리가 뭐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몇 회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바이낸스가 해당 코인을 알트코인을 좀 받겠죠. 외부 지갑으로.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바이낸스가 뭐 미국 정부가 아니라 뭐 다른 국가나 뭐 다른 데서도 인터내셔널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힘들다. 바이낸스 US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정부나 이런 요원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차익 실현이라던가 아니면 알트코인 띄우기라던가 아니면 선물 상장 거래해가지고 선물 공매도 치고 막 지네끼리 작업하는 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힘들게 된다. 그 뜻은 바이낸스의 이제 수익이 이전만큼 나올 수 없다. 힘들다. 미국에서 힘들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합의한 거 이제 공소장이나 이것저것 다 봤더니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원래 이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영업을 했을 때 바이낸스랑 같이 협업을 하던 미국 은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네도 공범이죠. 다 알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미국 은행을 바이낸스가 공범으로 이렇게 안 하고 감싸줬어. 지네들이 대신 이제 감싸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서 한 거다. 미국 정부도 용인을 했죠. 굳이 지금 은행 건드려봤자 괜히 좋지 않으니까. 바이든 내년에 지금 대선해야 되는데 은행 건드리면 표심 떨어집니다. 바이낸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영업을 하던가 아니면 추후에 다른 국가에서 영업을 할 때, 만약에 바이낸스가 이번에 은행을 감싸주지 않았어. 너네도 같이 공범이야. FTS처럼 막 다 불구덩이로 막 끄집어 가. 그러면 바이낸스 거래소에다가 연계해주는 은행이 앞으로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누가 바이낸스랑 연계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해주겠어, 은행이. 그러니까 앞으로를 보고, 은행을 감싸주면서, 그래, 나중에 요게 지금은 좀 잃더라도, 소탐 대실로 해서, 조금 잃더라도, 나중에 조금 이렇게 은행들이나 이런 것도 협업 좀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은행을 좀 감싸주면서 미국 정부도 용인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바이낸스가 그러면, 코인이슈님, 6조 원 가까이 이렇게 벌금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가 해소된 거 아닌가요? 지금껏 바이낸스가 위험하고, 막 바이낸스 터진다, 바이낸스 막 폭탄이다, 이런 기사들 때문에 암호화폐 언제 폭락할지 몰랐는데, 그게 악재가 해소됐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재가 해소일까? 아니면 악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까? 이번 바이낸스 합의로 인해서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기보고 의무, 미국 재무 5년간 장부 시스템 무제한 접근.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물 ETF 승인 촉매제다. 바이낸스 악재가 해소됐어. 벌금 합의 끝났고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에서 없어져.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다? 현물 ETF. 야, 블랙록만 좋아지겠네. 바이낸스 짜오장펑 미국에서 쫓겨나고 이제 현물 ETF 할 거니까 레리 핑크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뭐 상반기가 됐던 내년에 현물 ETF를 승인시켜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미국 시장에 바이낸스가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의 점유율을 봤을 때 바이낸스가 압도적입니다.
이미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현물 ETF를 딱 터트렸어. 근데 거래소의 점유율을 중국계 바이낸스 거래소가 50%를 갖고 있어. 블랙록이 현물 ETF를 터져서 미국의 현물 상품이 출시됐다는 건 그 현물 상품으로만 자금이 쏠린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 자, 현물 ETF 승인 딱 터졌어. 뉴스에서 기사 났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이낸스건, 업비트건, 뭐, OKX건, 다양한 거래소로 돈을 유입해서 비트코인을 사야겠죠. 그러면 미국의 현물 ETF 승인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바이낸스 거래소에도 자금이 유입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파이가 더 커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현물 ETF 터지기 전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낸스의 몸땡이를 점점 줄여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점점 줄여야 돼.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래서 그 줄이는 일환 중에 하나가 이번에 6조 원. 6조 원가량 벌금 합의다. 이게 장점입니다. 좋은 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물 ETF를 하기 전에 어떻게 좀 발판 삼아서 다듬어 놓고 바이낸스 어느 정도 다듬어 놓고 현물 ETF를 하려는 이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장점. 자, 단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바이낸스가 벌금 합의를 누구랑 한 거죠? 이게 왜 악재 해소가 아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확실성이 아직도 계속 남아갈 건지. 미국이랑 한 건 맞는데 법무부, 미국 재무부 얘네랑 한 겁니다. 재무부, 법무부. 자, 그러면 작년에 SEC가 바이낸스한테 기소한 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살아있어요. 미국과 바이낸스 지금 이런 기소나 이런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가 지금 그 재무부와의 관계가 끝난 거고, 그리고 또 SEC랑 관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SEC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네 FTS처럼 고객들 자산이랑 이렇게 혼합해서 쓰지 않았냐? 펀드 자금, 런치패드 자금, 그리고 고객들 자금, 요거 어떻게 관리해서 나눠서 썼냐? FTS처럼 너네 고객들 관리 같이 쓴 것 같은데, 고객 자산을 혼합한 것 같은데, 그리고 너네 자전거래 했잖아. 니네들이 MM기업 해가지고 뭐 펌핑했다가 차익 실현하고 알트코인 샀다 팔았다 그거 했잖아. 그런 불법 사항들을 적시 관련 부분에서 SEC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거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랑 뭐 다 끝났다, 바이낸스는 이제 악재가 해소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SEC랑 바이낸스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월가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짜오장퐁 개인에 대해서 때린다,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짜오장펑이. 사실 바이낸스 거래소를 때리는 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번에 뭐 3% 4% 하락 때렸죠. 근데 짜오장펑 개인으로 때린다? 요게 어떻게 보면 더 클 수가 있다. 시장에 어찌됐든 간에 개인 자산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얘네들이 만약에 짜오장펑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때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SEC와 이런 기소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럼 바이낸스의 악재는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이낸스가 미국에서만 운영했나요? 전 세계 1위 거래소답게 바이낸스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네덜란드, 독일 글로벌 국가들 관할권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금융당국이 됐든, 재무부가 됐던, 호주 금융당국이야. 어라?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저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벌금을 6조 원 가까이 냈네? 호주는 어떤 생각이 들까? 오스트리아는, 벨기에는, 캐나다는, 키프로스는, 네덜란드, 독일은, 글로벌 국가들, 바이낸스가 영업했던 글로벌 국가들의 정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안 그래도 지금 고금리에다가 긴축을 하고 재정이 부족해. 내년에 막 재정정책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 응?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마냥. 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해야 돈을 찍어서 재정을 공급하지. 재정이 지금 막 다 바달났어. 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세수 창출이 될 건데, 기업들 세금을 못 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마 우리가 뭐 경제 공부를 안 하더라도, 경찰분들이 막 안전벨트 잡고,
평소보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 그 다 이유가 뭘까? 세금 걷겠다는 겁니다. 세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말 내년 상반기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우리 국가에서 운영을 했었네? 야, 저렇게 많이 받았어? 역대 7번째로 미국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럼 소송이 여기저기. 유럽도 마찬가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국가 중에 한 국가, 미국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추가 소송이 아직도 태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 악재 해소다.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때리는 것들. 뭐 그 단타 치시는 분들, 뭐 선물하시는 분들, 야, 이렇게 합의했네. 악재 해소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렇게 흔들리고 위험하다? 그럼 다음으로 타겟이나 아니면 다음으로 흔들릴 생태계가 누구냐면 트론입니다. 트론이에요. 코인이슈가 2년 전부터 트론 요거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있었는데 위험합니다. 빠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저스틴선, 짜오장펑 10년간 암호화폐 업계 이끌어. 이런 얘기 하죠. 바이낸스 거래소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코인이 트론 생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무너진다? 그러면 트론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트론 생태계 뭐 USDD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루나 생태계랑 똑같아. 그리고 뭐 폴로닉스 아니면은 뭐 얘네 갖고 있는 후오비 글로벌 지금 HX로 바꿨나요? 걔네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금 살펴보면은 엉망이야. 각종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뭐라 그래요? 저거 거래소 무너진다, 망한다. 준비금을 구성했는데 60% 70% 지네가 발행한 코인이야. 그런 거래소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잘 살아남고 그런데도 가격 뭐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절신선이 돈이 많아서? 절신선보다 돈 많은 애들 미국 월가감이 널렸습니다. 지금 절신선도 트론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얘 개인도 그렇고 미국 지금 금융당국한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소 걸려있죠. 얘네도 지금 법적 진행 중입니다. 얘네 바이낸스 짜오장펑이랑 똑같이 여지껏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뒷배에 누가 있었다? 짜오장펑이 있었다. 중국계 둘이 굉장히 친하죠. 예전에 NFT도 마켓 바이낸스가 NFT 마켓 출시했을 때도 트론 생태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정도로 우대해주고 밀어주는 애가 짜오장펑인데 바이낸스가 무너진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트론입니다. 트론이에요. 그래서 코인이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BNB 코인, 와지르X 코인, FTT 코인, 트론, 비트 토렌트, 트론 생태계 이런 싹 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어떤 코인이 지금 위험할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투자자분들 트론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코인이슈도 트론 제일 오래 갖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급변하게 지금 각박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까지 문제냐면은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베이스 순유출 6억 9,200만 달러. 바이낸스가 쭉 빠지니까 나머지 거래소들도 빠져. 나머지 거래소들도. 우리가 지금 바이낸스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계 거래소를 쳤다. 바이낸스 거래소만 쳤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크라켄 기소. 물론 SEC가 크라켄은 계속 예전부터 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바이낸스 중국계 바이낸스 거래소를 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우선순위지만은 기존의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이런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과 좀 떨어져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고 다루는 이런 성격의 어떻게 보면 칼춤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돈 많이 벌어갖고 지네 그냥 법적인 규제 안에서 그냥 밖에서 노는 애들 얘네들을 좀 다스리기 위한 칼춤이 시작이 됐다.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수 창출. 세수 창출. 세금을 걷기 위해. 그리고 현물 ETF 하기 전에 레거시 금융권 이런 애들 자리 잡게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코인이슈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재개발 사업과도 같다. 기존의 허름한 주택들, 이런 뭐 판자촌 집들 싹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들 들어선다. 기존의 판자촌 주택 이런 집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로빈후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 중에 물론 하나는 살아남겠죠. 정부와 결탁이 된 애들은. 그러나 많은 거래소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거래소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다? JP모건이 뭐 운영하는 뭐 이런 거래소들. 아니면 뭐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런 거래소들.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때리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시작이 됐다. 칼춤 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할 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 들어간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네들이 규제를 못해. 비트코인 막을 수가 없어. 탈중앙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중앙화. 지네들이 규제를 하는 대신에 세금도 걷고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해 줄게 라는 명분으로 지네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 시장과도 같아요. 금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규제 안 돼? 그러면 금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다가 너네 금 갖고 있으면 사형이야. 징역이야. 그때 금을 쭉 수집해, 매집해. 그러다가 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 나와. 그러면 금을 다시 풀어줘. 가치를 올려. 이거를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전 세계 금 시장을 누가 좌지우지한다? 미국이 좌지우지하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규제할게. 안 돼. 쭉 빨아들였다가 현물 ETF 승인한대. 기존에 있던 애들 싹 서물어 놓고 지네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지배하는. 금과도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주도하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번에 합의로 인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악재 해소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제 시작이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흥분을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게 될 것. 코인 이슈 딱 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